FSGAN을 그래서 논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Abstract, Introduction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처음에 abstract를 보면은 face swap이랑 face reenactment가 있는데 face reenactment는 이제 대체 그러니까 재현을 하는 거고 face swap은 바꿔주는 겁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swap이고 이 부분이 reenactment인데 이 부분 보시면은 얘 얼굴이 여기에 swap 바뀐 걸 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얘 얼굴을 여기에 맞춰서 새로 재구성된 화면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FSGAN에서 말하는 거는 교육이 필요 없고 RNN 기반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연속 보관법과 페이스 컴플리션 넷, 그러니까 얼굴 완성 넷과 페이스 블렌딩 넷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자기들은 좀 더 나은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로스 펑션으로 새로운 포화송 블렌딩 로스를 사용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abstract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은 최근에 이제 얼굴 합성하는 게 엔터테인먼트나 개인정보 보호랑 교육 데이터 생성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페이스 근데 보통은 3D 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3D로 재현된 얼굴 표현에 되게 의존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컨디셔널 겐즈가 나오면서 이제 겐으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게 됐고 잠재적 형상 공간 영역 분리에 집중을 해서 얼굴의 정체성 요소를 나머지 특징으로부터 분해를 하고 정체성을 잠재적 특징 벡터의 발현으로 인코딩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얼굴의 정체성을 분리하면서 그 부분들의 따로 인코딩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쌍으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3D 아까 말했던 것들은 전부 다 3D 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에 의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안한 방법은 엔드 투 엔드 훈련이 가능하고 사람별 짝 훈련이 요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데이터에 쌍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현, 드론의 삼각 측량, 편심 좌표를 통해서 이제 다 각도의 얼굴을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스 펑션인 아까 새로운 포화송 블렌딩 로스를 사용한다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에서는 3D 베이스 메소드 방법이 있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방법이 페이스 투 페이스였고 이제 겐 베이스 메소드는 픽스 투 픽스인데 픽스 투 픽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도 공부했다시피 픽셀 간 이동 변환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겐 베이스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이클 겐이 나오면서 겐이 완성됐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서로 다른 영역 간에 감독되지 않은 부분에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쌍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생성되는 게 사이클 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만들어주는 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픽스 투 픽스 HD라고 붙었기 때문에 고화질 픽스 투 픽스라고 보시면 되고 겐 니메이션, 겐 노테이션, 그 다음 하이브리드 3D 딥 메소드, RS겐, FSNS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FS겐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을 하면은 이 사진으로 설명이 다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인풋인데 이 인풋에 대해서 GR 이게 리넥트먼트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타겟에 대해서 GS, Generator Segmentation이라고 타겟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생성하는 부분.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부분과 만들어진 재현된 이미지와 함께 들어가서 GC, 아까 페이스 컴플리테이션 네트워크라고 말했던 얼굴 완성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나오면은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가 하나 나오고 이 완성된 이미지를 통해서
타겟과 세그멘테이션과 이 블렌딩 되기 전 그냥 합성한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블렌딩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과 피부 톤과 이런 것들을 맞춰서 블렌딩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얼굴 랜드마크를 이렇게 표시하는 히트맵을 부여받아서 타겟과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해내게 되는 GR이 역할입니다. 이 제네레이터들은 전부 다 픽스 투 픽스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 대신 픽스 투 픽스보다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버틀렉이 들어간 유넷을 기반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넷이 뭐냐라고 하면은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을 내기 위하여 FCN 구조를 조정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유넷 같은 경우는 혜리님이 예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혜리님이 좀 더 첨언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습에 들어가는 로스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영역별 지각 손실이라고 얼굴의 미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재건 손실로서 요 위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포착을 하지만 여기서는 저주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큰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판별기가 쟤네가 겐이니까 생성을 해내고 판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 판별기가 이미지 사이즈, 해상도에 따라 다르게 판독을 하는 애들이 여러 가지 애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통합된 로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로스를 썼고 이런 로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겐에 대한 로스 하나는 가짜를 계속 판별을 해내는 거고 하나는 그걸 속이기 위해서 적대적으로 계속 해내는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스와핑 겐 얘네들이 말하는 FS 겐에서 페이스 리넥트먼트랑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은 리넥트먼트는 얘네들은 3D 랜드마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일러 앵글스를 이용합니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와 헤어를 구분해서 합니다. 그 다른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얼굴과 머리가 다 같이 있는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머리와 헤어를 따로 분리해 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더 증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와 페이스 그리고 헤어 이렇게 세 가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로스를 사용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텝 와이즈가 있죠. 이 스텝 와이즈가 뒤에 보시면 뭐 단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피사체의 영상 쌍을 지정하면 몇 번을 반복을 통해서 재현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스텝 와이즈를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의 재현하는 생성기에 대한 로스는 이와 같고 세그멘테이션하는 제네레이터에 대한 로스는 얘네들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 크로스 엔트로피랑 페이션 픽셀에 대한 로스 펑션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베이스 뷰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보관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비디오 프레임에서 모델을 교육하지 않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거의 특징인 교육을 하지 않고 전체 원본 시퀀스를 이용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피어런스 맵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논문의 말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롤 앵글을 떨어뜨려 평면에 오일러 각을 투영한 다음 KD 틀을 이용하여 서로 투영하면 이런 점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KD 틀을 이용해서 너무 가까운 각도를 제거하고 오일러 각도가 0에 가까운 점들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논문상에서는 마이너스 75와 75, 마이너스 75와 75 이거를 경계선으로 들레즈 삼각법을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점들은 포즈를 나타낸 거고 이 파란 선들은 들레즈 삼각법에 의해서 생긴 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X는 이 타겟의 포즈 위치고 이 타겟의 포즈 위치를 보면은 이 삼각형에 들어가 있죠.
이 삼각형이 들어가 있어서 이 보시면 여기가 미세하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게 이 타겟 포즈에 대한 그 원본 소스의 포즈를 추출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게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보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하게 했는데 이거 요를 기준으로 어피어런스 맵이 충분하다면은 이렇게 보관을 이용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GR 아까 말했던 Generator Reenactment를 통해서 생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충분한 거고 어느 정도가 희박하다는 건지는 좀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다음은 Face in Painting입니다. IC라고 이미지 컴플리먼트라고 최종 완성으로 생성된 얼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생성된 거 있잖아요. 그림이. 여기 생성된 이미지가 보시면은 이 타겟 이미지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타겟에 있는 거를 그대로 첨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로스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로스랑 앞서서 했던 어드밴스드 적대적 로스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인 페이스 블렌딩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해드렸던 완성된 얼굴과 타겟을 혼합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용하는 게 포화송 블렌딩 로스입니다. 얘네들이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포화송 블렌딩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각 손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포화송 블렌딩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다음 얘네들이 이용한 데이터 셋과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얘네들이 IJBC라는 그 데이터들을 이용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교화질의 동영상인 5,500개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VGG Face 2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페이스 레코그니션, 얼굴 인식을 학습을 시켰고 셀럽 A라는 것을 데이터셋을 통해서 얼굴 속성을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LFW 파츠 레벨을 이용해서 목 부분을 잘라내고 머리를 구분하는 것을 학습을 시켰고 피가로를 통해서는 머리를 구분하는 것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 포렌시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그 앞서 말했던 페이스 투 페이스랑 딥페이크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영상들을 생성해주는 겐입니다. 페이스 포렌시스가.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1000개의 합성 비디오를 만들어서 또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뒤에 결과에 비교하는 것을 보면 나오는 게 페이스 포렌시스로 만들어진 것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네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레이닝 디테일인데 이 부분은 뭐 아담은 뭘 썼고 러닝 레이트는 어떻게 썼고 그 다음에 교체적으로는 이 람다 개수들을 어느 정도로 줬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결론이 아니고 실험을 보자면은 페이스 포렌시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 정성적 얼굴 재현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다양한 민족과 포즈와 표현을 편색을 한 게 보입니다. 소스 이미지를 보시면은 타겟 이미지도 보시면 서로 다 다르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하는 말로는 이게 제일 극단적인 표현에도 잘 생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제일 극단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게 이게 각도 변화가 큰 거, 0도, 20도, 40도, 60도 완전 바뀌게 되죠. 근데 얘네들에 대한 타겟 이미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면 보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처리가 되는지
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괜찮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한 번 인터폴레이션 한 번 돌았던 것보다 두 번 돈 게 좀 더 잘 보이는 게 보이죠. 근데 뒤에 한계를 이제 말하겠지만 여기 많이 블러가 처리가 됩니다. 그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뒤에 얘네들이 결과로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왑에 대한 부분이고 앞서는 계속 재현에 대한 거고 이건 스왑입니다. 그래서 스왑도 보면은 서로 다른 표정과 포즈, 얼굴 모양, 머리 모양을 선택했는데 딥페이크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약간 사진을 갖다 박아 놓은 것 같은 느낌. 근데 얘네들은 되게 정교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뭉개져 있는데 자기들 건 잘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3.3의 그래프 보관법. 이거 어피어런스 맵을 이용해서 보관을 했더니 잘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페이스 투 페이스인데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바뀌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 쌍의 얼굴을 옮기는 것으로 우리는 자기들은 2D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랜드마크를 수합하는 형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결과를 보자면은 딥페이크와 닐킨의 것을 보면은 이게 베리피케이션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맞냐라는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SSMI가 품질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는가라는 그 평가 단계이고, 앵귤러는 자세히 정확한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이 랜드마크인 경우에는 표현, 약간 표정이라고 봐야 되나? 얼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얼마나 잘 살아있냐 이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면은 얘네들이 좀 더 높은 것을 보이죠. 여기 버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0.01, 1%밖에 차이가 안 나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SSMI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이 정도 차이가 과연 차이가 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거 표정과 각도에 대해서 되게 자기들은 우수한 결과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SSMI에 관한 것인데 인간의 시각적 화질 차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이거 반대로는 PSNR이라고 수치적 에러를 나타내는 것인데 SSMI가 구체적으로는 휘도, 대비, 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다 그거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 PSNR하고 SSIM. 근데 여기 보시면은 SSIM이 얘랑 보시면은 차이가 나죠? 얘랑도 봐도. 근데 얘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블러가 많이 처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할 만한 수치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절제 실험이라고 어떤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넥트먼트, 그러니까 재현에 대한 거랑 리넥트먼트랑 완성된 생성기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재현된 거랑 블렌딩만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용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에 대한 결과인데 결과는 보면 베리피케이션을 보시면은 아이덴티티는 다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죠. SSIM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거는 얘네들을 말하기로는 이렇게 추가되는 과정들에 의해서 약간의 품질 손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각도, 포즈, 그리고 얼굴에 대한 구성, 표현은 자기들이 다 쓴 게 훨씬 좋다고 여기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봐도 보시면 여기 재현만 하게 되면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안 되죠. 요 부분 얘가 보면 여기 잘렸으니까 여기 부분이 다른 게 보이죠. 근데 여기 아까 보관법을 이용해주면 요 부분이 다시 생성되고 그냥 블렌딩만 이용하게 되면은 색깔은 비슷해졌지만 여기 부분이 또다시 안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보관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계는 아까 그 각도에 따라 사진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보았지만 각도 차가 클수록 아이덴티티와 텍스처가 저하가 일어난다. 하지만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는 이미지가 휘어지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지만 자기들은 화질 저하만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프를 만들었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가 아니고 스와베에서는 그 랜드마크를 추출해야 되는데 이게 랜드마크를 적게 추출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스왑을 잘 못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한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모델은 주체별 데이터 수집과 모델 훈련을 제거해서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게 훈련이 가능한 FS 딥페이크 생성된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있고 접근을 가능하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위패를 탐지하는 개발을 촉진하고 맹목적인 전체 입안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논문에 넣으려고 얘기하는 얘기 같고 아무튼 얘네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주체별 데이터 수집과 모델 훈련을 제거해서 비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좀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코드 공유해 놓은 보이시죠? 네네. 네. 네네네. 얘네들이 코드 공유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해라 이런 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자연스럽다. 이게 제일 좀 충격이었어요. 아줌마의 여기 이거 아니고 이거 얘네들이 이제 해놓은 비디오입니다. 저도 이거 봤어요. 이거 보셨어요? 네네. 그럼 저 안 봤으니까 봐요. 봐야죠. 신입이 보자면 봐야죠. 그래서 여기 인풋이고 아웃풋으로 이렇게 바뀐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또 시진핑 좀 잘생겼는데요. 역시 미국인이랑 사람은 합쳐서 그래 머리빨. 미국인이랑. 그다음 얘가 인풋 소스고 얘가 이제 타겟인데 아니구나 얘가 소스고 얘가 타겟인데 보면은 점점 좀 늙어가는 게 보여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우와. 그다음 여기도 이 아저씨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보면 코스는 막 생겨 있고 이걸 되게 챌린징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영상에서. 와. 챌린징하다고 표현한다고. One of the most challenging 막 이러면서 그랬다고. 네. 얘 같은 경우 챌린징. 사진이라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 주변이. 그리고 약간 백그라운드에 대한 거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겐이요? 아니면은 이거 FS 겐이요? 네, 이거 FS넷에서 약간 자기 연구 논문에 대한 한계를 설명할 때 그 백그라운드까지는 다 고려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영상이 좀 막 계속 휘잖아요. 거기서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까지 이제 신경 쓰지 못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프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보고 저 좀 충격 먹었어요. 이게 아까 그 맵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X가 움직이면서 보면은 그 연동된 이거 포즈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렌더링 되는 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얘 표정에 대해서는 이 X가 움직일 때마다 이것도 바뀌고 그거 보면 좀 신기합니다. 진짜 이거 보고 진짜 그래프 공부해야 된다. 그래프 공부해도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생각 어떻게 하지? 그니까요. 역시 답은 수학일까요? 저는 아니죠. 벡터 공간을 평면 공간으로 투영시킨다는 것도 처음에는 좀 다들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디어가 다 수학에서 기반한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수학이 아니라 천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그래서 그냥 사진 뜯어붙이지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느낌. 맞아, 모자이크 맞아. 같은 느낌으로. 네, FS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되니까. 그니까요. 닮고 안 닮고를 떠나서 엄청 자연스러워가지고. 인페인팅한 것 때문에 엄청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인페인팅이랑 애초에 약간 그 되게 쪼개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 맞아 그거 원래는 얘기하는 그게 거구나. 머리랑 화면 그 얼굴을 같이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특징들을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린 다음에 좀 쪼개가지고 이게 트레이닝 해가지고 했다라는 게 되게 혁명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원래 모든 건 다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세분화해서 이용했다고 합니다. 세분화했기 때문에 또 보관도 쉬웠던 거고. 근데 뭔가 그렇게 세분화하면은 계산도 좀 많아질 것 같고 트레이닝 돌리는 것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이제 얘는 또 쌍이 필요 없고 그냥 하면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그 맵을 만들어서 이용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냥 뭐 그래프를 트레이닝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맵으로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좀 천재인 거죠. 아 그래서 그래도 얘네 정말 같은 좀 경우는 인터폴레이션 있잖아요. 네네. 인터폴레이션 하는 그 인페인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저자가 기존에 냈던 논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네네. 약간 좀 이거 약간 그 저자가 그 막 발표했던 그런 거 좀 찾아봤는데 네. 인페이팅 자체는 엄청나게 강조는 안 하던데요. 그냥 되게 쉽게 넘어가던데. 그냥 우리는 그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이 아, 세 가지를 나눠서 지오메트리. 자기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썼다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한번 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지오메트리인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가. 맞아요. 와, 씨, 난 기하학을 제일 못하는데. 각도 막 이런 거 싫어가지고 문과 온 건데. 와 근데 문과 오셨는데 지금 컴퓨터의 길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네요. 인생.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의 조금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소스 영상 타겟 영상 아니다 소스 영상의 그 느낌 그대로 완전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변형? 그 사람의 뭐 백인이었다가 흑인이 됐거나 흑인이었다가 백인이 됐으면 그 사람의 약간 흑인화 버전 약간 이런 느낌이지 백인화 버전 이런 느낌이지 완전 그 사람으로 얼굴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그 리뷰어들이 말을 했습니다. 음.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